4월 4일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조기 대선은 그로부터 60일째인 6월 3일 이내에 치르게 돼 있는데 6월 3일이 6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마도 조기 대선일을 6월 3일 화요일로 유력하게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이 6월 모의고사 평가가 있는 날인데 아마도 그 모평 날짜를 옮기는 걸로 고려되고 있는 걸로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변호사님, 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불신이 커서인 건지 이 선거일을 좀 공고를 빨리 안 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의심을 하는 건지 이 선거일을 빨리 네. 공고하게 하는 법 개정에 나섰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초래한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여러 이례적인 상황들이 있죠. 이를테면 한덕수 대행도 본인이 대행 업무를 보면서 재판관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3명씩이나. 심리 요건이 7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뭐랄까요, 과오를 범한 적이 있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조기 대선이 좀 유력화되고 있을 때 한 인터넷 언론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대통령 선거 일자 등의 후속 조치를 공고하지 않았을 때 아무런 강제 조치가 없다라는 점을,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또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런 점을 종합했을 때 그렇다면 대통령이 파면되고 헌법에도 60일 내 대통령 선거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않았을 때 이거 어떠한 처벌이나 어떠한 강제 수단도 없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의식에서 입법론이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수석 이상 참모들의 사의를 반려한 데 대해서도 사표를 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 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내란 대행을 자처하는 듯한 한덕수 총리에게 경고합니다. 내란 수계 참모들의 사표를 즉시 수리하십시오. 박 부대변인님, 이게 과연 정치권의 뿌리 깊은 불신 때문인지 아니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 출마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견제에 들어간 건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전혀 견제는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대행은 헌법을 파괴하는 헌법 위반자라는 낙인이 국민으로부터 이미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이 계속해서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국민들의 상식에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내란 수계와 내란 동조범이라는 의혹이 국무위원들에게도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것이 바른 태도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전국을 수습하기 바쁜데 생각할 겨를이 있겠느냐. 해프닝이자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다라고 하는데 김 대변인님. 네.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헌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때 뭐 내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었죠. 사실상 지금 민주당의 내란몰이, 내란 프레임이 어디까지 먹힐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대행으로서 저는 역할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믿겠는데요. 문제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과하게 때리면 때릴수록 그 존재감이 커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건 생물이고 저도 한덕수 대행께서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계속 해주면 존재감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황은 모르죠. 하지만 일말의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해보겠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억울하고 또 분통이 터지고 하더라도 지금은 보수 제거를 위해서 또 보수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된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본인의 거취를 정리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면 자유롭게 해주셔야 된다. 사랑하면 탈당하세요. 자유롭게 해달라라는 정도로. 네, 더 이상 메시지를 내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김 대변인님, 윤 전 대통령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전 대통령께서 그거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지금의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표현이 뭐 선긋기일지 아니면 뭐 헤어짐일지 이별일지 그 표현은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엊그저께 상황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다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파기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파면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조기 대선 국면에 있어서 민주당의 정권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이 21년 7월에 서문시장에 갔습니다.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떻게 보면 수사한 그 검사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서문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줬습니다. 그때 저한테 한 말이 나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다. 정권 교체를 해달라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윤 전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 느낌으로 본다면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3년 동안의 임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지금의 보수의 어떤 그런 가치들이 부정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선에서 이겨야 된다는 절실함이 누구부터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 정치권에서 뭐 탈당해라 안 해라 그걸 다 떠나서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합니다. 60일의 단기 대선 레이스에 누가 뛰게 될지도 관심사인데요. 먼저 김문수 장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하면 대통령에 대한 것도 예의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것도 예의가 아니고 저 자신의 양심에도 맞지 않는 그런 발언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아무런 욕심 없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뽑아놓으면은 그 몇 명이 짜고 또 탄핵 한 번도 아니고 이게. 네, 탄핵 국면에서 꾸준히 이름이 거론된 인물인데요. 구부장님, 네.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나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사실상 뭐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라고 풀이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대로 가지 않도록 특히 야당이 입법 독주를 하거나 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행정부를 압박하는 이런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려면 국무위원으로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 윤석열 정부에서 여소 거야 정국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행정력, 이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을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그 장관이기 때문에 곧바로 대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앞으로 경선 일정을 정하고 경선 방식을 확정한 뒤에는 이 고심 끝에 이 대선 경선 출마를 결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잠룡으로 꼽히는 광역단체장들의 사퇴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물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SNS에 꿈을 찾아 상경한다라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과거에는 동대구역에서 서울로 상경했는데 이번에는 대선이라는 꿈을 찾아서 상경을 한다. 이렇게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건데요. 박 부대변인님. 네. 사실 민주당은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러한 포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요. 홍 시장님께서는 항상 본인 스스로 얘기해 오신 것처럼 장돌뱅이의 꿈을 실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이 있으면 항상 찾아가겠다 본인이 얘기하셨는데 근데 이게 과연 우리가 흥겹게 여기는 장인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2년간 불통과 독선으로 인한 윤석열 정권으로 인한 헌정사의 비극 또 온 국민들의 고통이 넘쳐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뼈저리게 스스로 반성하고 또 사죄해야 될 입장에서 이렇게 오만한 태도를 나오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먼저 묻고 싶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주에 시장직을 퇴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님, 그러면은 홍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대권 도전이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경선이 확정이 안 된데도 불구하고 시장직을 버리겠다. 어떻게 보면 배수진을 치겠다 그런 얘기인데 저는 지금의 상황이 있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들 보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막연하고 뭔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빨리 뭔가 정리해 주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경선을 통해서 분명히 한 명이 정해지겠죠. 그렇다면 그 어떤 공간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홍 시장 입장에서는 선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결 욕구라는 게 있거든요. 어수선할 때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단호한 입장을 취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도자는 권력 의지와 그런 거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력 의지가 있어야만 본인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준비할지 그리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어떤 경험이 쌓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시장은 누구보다도 빠른 행보를 보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김문수 장관과의 어떤 지지층이 겹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뭔가 입도 선매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다양한 후보들이 대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부장님, 네. 저희가 또 눈여겨볼 만한 후보 어떤 분들 계실까요? 네. 일단 지금 홍준표 시장, 김문수 장관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고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지금 책을 출간하고 전국 순회 출판 북콘서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이철우 경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그다음에 박형준 부산시장. 어떻게 보면 광역자치단체장은 다 예비 후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이 공백기가 된 이 리더십을 내가 채우겠다라고 이 마음을 먹고 있는 이 여권 후보는 굉장히 많을 것인데 과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냐 이건 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컷오프를 언제 해서 몇 명으로 줄일지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출마 시사를 했거나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그 가능성을 보이는 인물만 최소 13명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